계양구청이 지정한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곳, 바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신임 수장인 박성민 이사장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11일에 취임을 하셨고요. 지금 한 석 달 정도 되셨는데 예.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3월 11일 날 임명장을 받은 거고요. 취임은 4월 7일 날 계양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의원 때부터 생각했던 게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때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앉아서 정책을 내면 실현장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취임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산하기관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설물들을 좀 돌아보고 예. 또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또 얘기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 또 처한 상황을 보면서 또 그 직원들이 회사에 어떤 부분을 바라고 있는지를 좀 경청하면서 또 업무를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있다가 저희가 어느 시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지 여쭤보기는 할 텐데 일단 예.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예.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뭐 버스까지 운영하던데요? 맞습니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도 3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예.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좀 가지려고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는 한 200여 명의 인원이 있고요. 지금 일부, 일실, 5팀의 조직으로 계양구민의 이제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본부가 있고요. 그 밑에 전략기획실이 있는데 전략기획실 같은 건 조직의 인사 그리고 회계 등 행정 부분을 맡고 있고요. 예. 안전감사팀이 이제 실무팀은 한 5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전감사팀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관내 모든 시설물들의 전체적인 안전 부분을 체크하고 안전의 예방과 또 시설물들의 사후 안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 이제 문화사업팀이 두 번째로 있는데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관내 청소년 수련관과 계양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들이 꽤 많거든요. 예. 청소년 지도사들이 청소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만 시설 건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 운영까지 한다는 말씀이세요? 운영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사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는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아닙니까? 예. 또 동량이기 때문에 또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통사업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업팀이 있는데 관내에만 57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공영주차장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계양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이제 불법 주정차, 예. 과태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또 불법 차량에 대한 견인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가 도농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 사업도 하고 있어요. 교통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일반 버스 회사가 이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골까지는 그래서 계양역에서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름이 아마 자연마을 공영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팀이 있는데 네. 많죠. 정말 많네요. 계양구 청사를 비롯해서 계양구 의회, 또 보건소, 또 조금 전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을 이제 계양구의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사용자인 공무원과 또 구민들이 최상의 상태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관리팀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공원 관리를 또 비롯해서 종량제 봉투도 저희가 팔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거기까지 종량제 갑니까? 봉투도 팝니다. 그 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또 구민들께서 판매한 데가 좀 구청에 있기 때문에 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불편하지 않도록 각 지역의 슈퍼나 직접 배부를 이렇게. 편의점까지 배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너무 많아서. 네, 더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혹시 언급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섭섭해하실까봐 하나하나 다 언급을 예,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덕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예. 이제 새로운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공단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4월 7일 날 시설 계양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안전 경영이고, 두 번째가 그 윤리 경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래로의 혁신 경영인데, 안전 경영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 경영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돼야 되겠고, 우리가 예전에 뭐 이태원 참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항상 부지불식간에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경영을 할 생각이고요. 예. 두 번째가 윤리 경영입니다. 윤리 경영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또 임직원이 윤리 경영의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윤리 경영이 또 공기업의 생존의 필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윤리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래로의 혁신 경영인데, 예. 그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먼 미래가 아닌 당장에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대응 전략을 만들고 또 그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 발짝 네 발짝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반 발짝만 앞서서 국민과 함께 가면 그게 최고의 정치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우선하는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최우선적으로 미래로의 혁신 경영을 통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실 내에 성과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요즘에 지방 공기업들이요. 네. ESG 경영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ESG가 뭐 시청자 여러분, ESG 경영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ESG 경영이 뭐냐면 이제 Environmental Society Governance의 약자인데, 예전에 유럽에서 이제 야 너네 기업이 투자자가 너네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우리 기업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 경영 가능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받으려고 ESG 경영이 나온 거였어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공기업은 이제 가바넌스 부분은 조금 이제 배제돼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환경 부분과 사회적 책임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ESG 경영에 대한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다 함께 ESG, 더 푸른 계양 선정하고, 이에 따라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고 환경 문제에 기여하는 지방 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작년 내부적으로 장애인 인권 릴레이 캠페인도 했고요. 예. 또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캠페인을 추진했고, 아하. 또 계양구 자원봉사 센터 업무 협약으로 이제 시설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평 정원 만들기라고 탄소 감축을 또 시행했고요. 예. 작년에 또 지방 공기업 평가에서 큰 상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드론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감시를 했는데, 예. 이게 우리가 드론으로 하다 보면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또 공감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계양구 경찰서랑 또 협업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드론을 활용한 취약시설 범죄 예방 순찰로 이어졌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대외적으로 예.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직원들이 유난히 많이 찍힌 사진들이 나와서 바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양의 문화예술회관 건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 꼭 건립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꼭 나와서 드릴 말씀이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인천시에서 민선 8기 들어서 시민 제한 공약으로 서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어요. 근데 이 공약은 다양하고 수준 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부권 문화시설 확충을 목표로 계양구 아라원에 1,000석 규모의 문예회관을 짓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라원은 예전에 아라뱃길의 새 명칭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민간 혼연일체로 지금 그 문예회관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요. 예. 지금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촉구대회와 유치대회도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서명 같은 경우는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서명을 해서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그 기반 시설의 구축이 좀
다른 시설보다 조금 시급해요. 왜냐하면 김포공항의 활주로가 반이 계양구 땅인 거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양구가 이제 김포공항에 의한 고도 제한, 또 그린벨트로 위한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계양구가 또 군사 시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각종 개발 사업에서 좀 소외된 게 사실입니다. 희생이 있어 왔는데 뭔가 예, 보상이 좀 우리 요번에 계양문화회관으로 좀 해달라, 문화회관 건립으로 좀 그런 얘기고요. 예. 또 계양의 그 교통편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편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계양구는 뭐 서울의 뭐 베드타운이 아니냐, 근데 오명이 있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예관을 유치하는데 그 계양역의 공항철도, 또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계양구는 문예관 유치 강점으로 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문예관이 설치가 된다면, 건립이 된다면 뭐 인근의 서구와 부평구, 또 김포시, 부천시, 또 서울 강서구도 바로 옆이거든요. 그 주민들까지도 문예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아마 문예관 그 용역이 나올 텐데, 그 계양구 아라운 지역이 최적의 장소라는 보고서를 계양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길게 말씀하셨군요. 예.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요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풀뿌리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시니까 늘 본회의 발언하시면 이분법 사고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그때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소통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갖고 있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 노자 도덕경 제1경에 나오는 말인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내가 도라고 할 때 그건 도가 아니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변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진리가 항상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지금 뭐 정치인들도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이제 운동장에서 서로 이제 이거 자기 정책 내놓고 국민한테 또 선택을 받으면 되는데, 항상 운동장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이 분열과 대립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창살 없는 편견 감옥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저는 뭐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짧게 좀 드려볼게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달인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거의 끝났고요. 네. 저번 4월 달에 이제 그 평가관 때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공단이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경영과 수익 구조의 밸런스를 맞추냐라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렸어요. 우리 계양산 주차장이 한 250명이 있는데 거기 4분이 근무한다. 그 4분이 근무하는데 한 달에 뭐 4대 보험까지 생각하다면 한 1,000만 원이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 15분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얼마 받으십니까? 그러더니 300원 받습니다. 그랬어요. 하루에 4,000원 받습니다. 최장. 그러면 제가 우리 공단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한다면 수익 구조보다는 아까 ESG 경영에서도 사회적 그 부분이나 또 환경적 부분에 좀 더 지역 주민의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알겠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보다는 혁신 노력하달라, 이런 말씀. 예. 마지막으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그 시설물의 최상의 가치 창조로 계양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성민 인천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